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온 이 헬스장은 운영 중단과 함께 환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원만 1,000명이 넘는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지난 11일부터 돌연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일 토요일부터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날짜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12시까지만 하고 토요일 날은 그냥 영업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전달 받았거든요. 회원들은 헬스장 측이 문을 닫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하고 샤워해가지고 제가 1월 말까지 돼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특가할 때는 하프 PT를 끄는 상황에 30만 원에 2달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원래는 한 달에 25만 원인데 2달에 30만 원으로 해준다 해가지고. 이 헬스장의 소유권은 이미 지난 9월 14일 신탁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헬스장 측은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는 전제로 낙찰자와 임대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운영할 거라 생각을 했으니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만은 그 전에 등록한 회원들도 어떻게 보면 2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했던 거고 회원 또한 정상 모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낙찰자 측이 더 이상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헬스장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헬스장 측은 즉시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했으니 회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바보처럼 속고 신규를 받든 재가입을 받든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니까 9월 15일 이후로부터 회원권을 등록하고 결제했는 회원들은 지금부터 접수받아서 우리가 전액 환불하겠다. 다행히 이번 달서구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환불이 진행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 사은품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원고개 시장. 이 시장 내 점포에서 3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은품을 받아갑니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대구시와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지역 60개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행사와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빌리티 행운 마켓 차량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행운 마켓 차량을 SNS에 업로드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지급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장의 참 애정을 생각해서 참 다시 말하지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시장에 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홍보, 판매합니다. 성서 용산시장의 선식을 비롯해 양령시장 한방차, 상격종합시장 카레, 군위 전통시장 닭포,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의 떡볶이 등 13개 품목이 19일까지 네이버 라이브 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됩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에는 50여 개 시장 상인들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최종 심사에서 13개 상품이 선정됐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시장으로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 전국 가정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전국 시장의 맛있는 상품들을 가정에서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한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렇게 광고나 여러 가지 저희가 소셜 커머스나 SNS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돈도 혹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자체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저 말고 다른 소상공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해 나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밖에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에서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야시장 전용 쿠폰을 증정하고 대구로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부지 가운데 대구 기업 명품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0여 개 업체들이 돌연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2년 전 대구 기업 명품관에 입주한 한 사회적 기업이 3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연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부지인 기업 명품관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0년, 30년 한다고 이 돈을 들여서 했고 이미 저희들은 현금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이 설립할 때도 3년은 있어야지 매장이 돌아갑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 관계자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직 대구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 명품관 관리업체 주도로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갱신하려고 문서를 보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동 1년 연장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30여 개 입주업체들은 모두 계약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넉 달짜리 계약을 하자,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충 일단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 부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외시켜 달라. 이건 전부 우리 영세 사업자들 생활 터전이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입주업체들은 기업 명품관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부지 가운데 시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지는 대구 기업 명품관이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와 전남 신안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을 가진 신안군이 내륙도시 남구의 명예섬을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 도시 남구.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가 동서화합과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 두 수장이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기를 투합한 겁니다. 양 단체장의 상생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추진 의향 교환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협약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의 1,004개 섬 가운데 육지와 해역을 포함한 면적이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추포도를 명예 남구의 섬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이 추포도를 명예 남구 행정구역으로 부여하게 되면 남구는 표지석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추후 공식적으로 명예섬 선포와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추포도에 첫 번째로 대구 남구의 섬이라는 이 표지석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남구의 관변단체 여행 시에 추포도를 휴가지로 권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이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산물 판매,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또 민간 교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또 더불어서 또 저기가 섬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구 남구 구청 구민들이 거기에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내륙과 섬에서 각각 아름다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남구와 신안군. 대구 앞산에서 신안 섬마을까지 이어지는 영호남의 상생의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농촌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데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귀촌을 결심하게 됐는지 LG엘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쌀과 물, 누룩의 배합을 조절하며 탁주 빚기에 열중인 박차령 씨. 박 씨는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 지난 2019년에 귀촌한 20대 청년입니다. 도시에 정착했던 청년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한번 제가 살았던 고향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봉화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귀촌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주 관련 공부와 실습을 이어온 박 씨는 최근 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직접 사과 농사를 지으며 개발 중인 사과 탁주와 산딸기, 허브 등으로 빚은 진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 등의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 농촌에서도 판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봉화군 상운면의 숲속에 있는 한 카페. 인구 1,600여 명에 불과한 농촌에서도 논과 산길을 지나야 하는 외진 곳에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카페 공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SNS로만 홍보했는데 하나 둘 찾아온 손님들이 이곳의 분위기와 음식 맛에 반하며 입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이 카페의 대표 역시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구직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입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함께 귀촌을 결심하고 부모님이 고추 농사를 짓던 산속 밭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남편 역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던 도시 청년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숲속에서 힐링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지역인 봉화가 자연이 워낙 이쁜 공간이기 때문에 봉화로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면서 지역 정착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저희 공간을 야외 웨딩, 돌잔치 이런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이곳에서 숲의 아름다운 정취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더해지며 청년들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귀촌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정착 관련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봉화군은 앞으로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일하며 살고 싶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과 성공의 길이 다양해진 요즘.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알리고 청년들의 정착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잘 조화된다면 귀촌 청년들의 성공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성냥 공장은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 공장입니다. 2013년 휴업 이후 폐업 절차를 밟고 지역 주민들의 추억 속에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2020년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장을 보전하며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LG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성냥공장입니다. 1950년대에 문을 연 이 공장은 한때 160여 명이 일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라이터의 발달로 성냥 수요가 줄어들었고 2013년 10월 이후 공장 기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가동을 중단하고 최근 폐업한 의성 성냥공장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공장 곳곳을 따라 방문객이 이동하며 공장에서 일을 했던 당시 노동자에게서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성냥의 제조 과정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의성 성냥공장에서 진행된 성냥공장 마이크로 투어 현장입니다. 이 성냥공장은 2013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뒤 2020년 공장 운영에 마침표를 찍고 폐업했는데 과거 여기서 일했던 공장 노동자가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소개하는 행사가 마련된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몸담아가 했을 때는 문을 닫는다 소리 했을 때 굉장히 씁쓸했어요. 우리 직원들 이제 마지막 회식하면서 울기도 울었어요. 솔직히 말해가. 근데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이렇게 탄생한다 하니까 뭐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가. 반갑지. 다시 탄생하니까. 공장 내부에서는 나무를 잘라 성냥개비의 몸통인 충목으로 다듬는 과정과 다듬어진 충목을 잘 거르는 과정, 충목에 불을 켜는 빨간 두약을 바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실제 기계와 공장 가동 당시 영상을 함께 보니 당시 모습이 생생하게 상상됩니다. 한때 의성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성 성냥공장.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지만 이 공간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세월의 무게를 버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성 문화재생사업 추진단은 당시 노동자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공장 건물과 기계 작동 과정을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이 성냥공장에 무엇을 남기고 앞으로 어떤 요소를 더해갈지도 고민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서 일을 했다. 경제활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에도 이어서 외부인들의 관광객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늘 사용하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래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냥 제조시설인 의성 성냥공장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성구는 지난달 26일 의성 성냥공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10년 전 마침표를 찍었던 근대유산인 성냥공장이 재단장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했던 분리시험장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지정 시험장에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입실해야 합니다. 흑색 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지우개는 휴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제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응시해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달서구가 오는 17일 도시철도 용산역에서 세무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세무상담실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복잡하고 어려운 국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구급차 14대를 현장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구급차는 음압구급차 5대와 특수구급차 9대입니다. 음압구급차는 감염원의 외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감염병 환자 이송에 특화된 구급 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음압구급차는 6대로 늘어났고 전체 구급차는 기존 62대에서 70대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학교에서 빈대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집중 점검을 벌이고 방제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 정무직들도 대거 총선 출마에 나섭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서울 확장론과 김포 편입 논란이 경기북도 설치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투입된 96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67건이 부정적 집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헬스장이나 병원 등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헬스장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법안은 3년째 계류 중이고 폐업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